예, 그래서 왜 5 섹터가 오른 원인을 알면 다시 이게 끝나면 좀 조정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초 되자마자 시장이 상승으로 가면서 5 섹터가 막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독일 가전 박람회가 끝나면서 5 섹터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3.7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5 섹터를 못 담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조정 왔을 때 조금 일부 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을 절대 크게 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 섹터는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이 이미 밸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물론 5 섹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5G를 상용화를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직 5G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5G가 다시 이제 글로벌 쪽 향으로 이제 장비 수출이 될 수도 있을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5G를 완전히 포트폴리오에서 빼고 갈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투 관점에서의 대응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저평가 쪽으로 본다고 하면 대장주 쪽으로 KMW랑 오이솔루션은 빼놓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평가된 어떤 중소형으로 본다고 하면은 솔리드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5G 섹터 쪽에서도 아직 밸류가 좀 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G 같은 경우도 흐름이 있어요. 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린향기 투자 이야기 방에 그 5 섹터의 어떤 밸류 체인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 밸류 체인별 종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5 섹터가 조정이 왔을 때는 좀 일부 5 섹터가 없다면 좀 담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트 중에서 5 섹터가 너무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가 좀 많이 기승을 부렸어요. 테마주. 지금 테마주 쪽에서 이제 테마주 짚고 가기 전에 또 5G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주식이 넷패스하고 LB세미콘 같은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왜 5 섹터하고 비메모리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냐면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할게요. 집을.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으로 갔을 때 집을 짓 때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는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집 뼈대를 만드는 거죠. 철근 같은 걸로.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5G는. 살을 붙여서 그런 3차 산업혁명, IoT라든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초연결이 다 될 수 있는 거를 5G가 그 역할을 미리 이제 해주는 거죠.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IoT라든지 이제 초연결 직접 그런 게 되는 거는 이제 인테리어,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빼놓고 뺄 수 없는 게 이제 또 비메모리죠. 그래서 5G가 되면 다시 비메모리 업황의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5G하고 비메모리를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5G가 조정을 받으면서 비메모리 쪽도 조정을 같이 받았어요. 대표적인 넷패스, LB세미콘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제 넷패스 같은 경우가 비메모리 쪽에 거의 대장이었어요. 대장. 차트 보시면 거의 120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넷패스 같은 경우는 120선을 깨면 조금 손절 전략을 가져가고 121선을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멘토스 멘티분들한테는 그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넷패스가 최근에 하락한 원인을 보면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넷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ODM, 그러니까 생산자 개발 생산 스마트폰을 확대할 거다라고 무선사업부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ODM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받았던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다시 그 ODM은 아예 그 외주를 처음부터 주는 거거든요. 외주 뭐 다른 데에다가 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향 기업, 중소기업들은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받았던 기업들은 그 외주를 삼성전자가 준 기업하고 다시 계약을 다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ODM 그 생산자 개발 생산 이거를 뭐 스마트폰을 7천만 대에서 최대 1억 대까지 뭐 올리겠다 이러면서 그 그러면서 퀄컴이나 뭐 미디어텍 AP를 채택할 거다라고 막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존 국내 협력사업 물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 넷페스도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그러면서 넷페스가 조정을 크게 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쳤고 가격 변동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 기관 쪽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한 거죠. 비메모리 관련주를 차익 실현해서 메모리 관련주 쪽으로 IT 그런 종목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넷페스 같은 경우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ODM 생산자 개발 생산은 넷페스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게 이제 그 AP 같은 경우는 고객사 핵심 부품으로 이제 후공정 외주 품목이 아니에요. 근데 넷페스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넷페스는 후공정 이제 패키징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ODM 생산자 개발 생산 외주로 할 거다라는 뉴스에서는 되게 받을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넷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 이제 지지를 않으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다시 4% 정도의 강세가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비메모리 쪽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G 섹터하고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비메모리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되게 큰 기승을 부렸어요. 테마주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 두 번째 대북주. 그 다음 세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선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 이제 원인은 이제 조국 때문에 그렇죠. 조국 관련주는 이제 화천기계였어요. 화천기계. 그래서 화천기계가 막 급등을 했어요. 조국 때문에. 근데 이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날 장중 고점이 나오면서 화천기계가 다시 급락으로 갔죠. 그러면서 막 그 화천기계를 시작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어요. 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가 그 이낙연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남선 알미늄도 8월부터 해서 이제 9월 초반 중순까지 계속 쭉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넌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낙연 관련주거든요. 근데 페넌터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껴있어요. 그래서 페넌터도 지금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지금 9월 10일자로. 그래서 페넌터도 조금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단타 전략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페넌터가 지금 이낙연 관련주 정치 테마주에다가 그 다음에 그 펜 엔터테인먼트예요. 거기에다 글로벌 OTP 쪽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콘텐츠를 육성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주기 때문에 조금 이 세 가지 요소가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총도 되게 작고요. 지금 시총이 620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적도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9월 10일날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뭔가 세력의 흔들림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정치 테마 관점에서 이낙연 관련주,
글로벌 OTP향 협업 관련, 그 다음에 문정부가 이제 콘텐츠에 뭐 1조 정도 투입을 할 거다. 그러면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긍정적 요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자신 있고 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팬 엔터테인먼트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콘텐츠 육성을 하기 위해서 1조 정도 투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디어 엔터 쪽에 이제 상승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위직 스튜디오죠. 위직 스튜디오가 지금 어제 오늘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위직 스튜디오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주식인데 작년 지금 12월 20날 상장을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그런 문정부가 콘텐츠 쪽을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위직 스튜디오, 그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뭐 키스트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대북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대북주 이제 지난 9월 11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테마가 일면은 보통 이틀 정도 강하게 치고 왔다가 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9월 하순 9월 말 정도에 북미 회담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였었어요. 대북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근데 철도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죠. 근데 대북주가 이제 2월에 베트남에서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동안 쉬어갔죠. 근데 대북주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는 추세는 다시 한번 이 대북 추세가 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9월 11일 날 대북에서는 가장 강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철도주다. 철도주. 그래서 제가 뭐 서한기계공업이라든지 부산산업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대하TI 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부산산업, 에코마이스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북주는 이게 정치 어떤 이슈에 따라서 기업 펀더멘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북미회담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 안 할 거다, 뭐 우리 뭐 싫어, 안 해, 뭐 이러면 다시 훅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근데 내년 2020년 11월이 미국 대선인데 대선까지 트럼프는 이 북한을 이용해서 자기 계속 자기의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이 북한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대북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북도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나는 이런 지금 대북이 무서워. 그럼 대형주 쪽으로 좀 보고 싶으면 현대건설이나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강산주로는 아난티, 그 다음에 뭐 비료주로는 경농조비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비료주 같은 경우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테마가 겹치면서 막 올라왔었어요. 지금 첫 번째 대북 테마, 대북 농업 이제 육성을 할 때, 그 다음에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약하게 가면서 북한한테 좀 강하게 왔죠. 그래서 북한 태풍으로 피해본 거. 그 다음 세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뭐 사료주가 우성사료, 현대사료, 한일사료가 이 대북 테마,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섞이면서 이틀간 되게 강한 흐름을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주로는 뭐 제형솔루텍이나 좋은 사람들, JST나 인디F, 신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북은 계속 트럼프가 자기 재선을 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엄청나게 이제 테마로 불었어요. 첫 번째 이제 백신 관련주로 보면은 뭐 이글벳이나 진바이오텍, 중앙백신, 대성 미생물, 우진 BNG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육개주, 닭고기, 대체제
로는 뭐 하림, 마니커, 체리브로, 뭐 동업팜투 테이블, 정다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손 FNG나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팜스코 같은 경우. 근데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지금 장중에 고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근데 오늘까지도 제가 조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나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익을 나고 있고 싼 주식으로 저는 멘토스포트의 동업팜투 테이블을 20% 상승한 시점에 넣었어요. 20% 상승한 시점에. 동업팜투 테이블은 이익을 내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되게 쌌거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로 고객 거는 좀 매매를 어제 해드렸고요. 올라온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다 한번 털었어요. 동업팜투 테이블 같은 경우도 털었고 이지바이오도 털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어제 이제 올라왔는데도 따라잡았냐면 그 파주에서 그 첫 번째 발병이 됐다고 했는데 밤사이에 다른 곳에서 또 발병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면 오전장에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연천 쪽에서 뭐 다시 그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글맥 같은 경우는 지금 점상으로 인해서 이틀간 상한가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조금 오늘 오전장 다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글맥 같은 경우가 백신주 중에서 지금 대장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진바이오텍이나 우진 BNG 정도. 그 다음에 그 닭고기 관련주가 오늘도 아직도 많이 안 빠져요. 하림, 마니커, 뭐 체리브로, 정다운, 동업팜투 테이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오늘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까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왔고 8월 5일 이제 요약으로 들어갈게요. 8월 5일 코스피, 코스닥 바닥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890에서 2070까지 거의 170, 180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여기 540포인트에서 지금 648, 653까지 와서 지금 거의 100포인트 이상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오름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그 다음에 뭐 각국의 어떤 통화정책, 경기부양책 완화 기대감, 그 다음에 기업 영업이익이 지금 급감된다라는 게 뭐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올라왔어요. 그리고 1900선이 제가 센티멘털 바닥, 2000선이 퍼더멘털 바닥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방으로의 우리나라가 막 급등이 뭐 기업이익 측면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1900과 2000 사이는 너무 싼 국면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 올라올 때 저평가 대형주, 가치주 중에 어떤 시클리컬 종목들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처강주, 뭐 포스코, 그 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 은행주 같은 경우가 뭐 올라온 것도 좀 보였죠. 근데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밤 우리나라 19일 새벽에 18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뭐 그 사우디 폭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 변화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양상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가신 분들은 오늘 좀 조정이 보일 때, 오늘 좀 일부 현금화 전략했다가 조정이 올 때 다시 재매입하는 전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을 편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 시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제약바이오 5G 뭐 이런 섹터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빼놓고 갈 수 없는 이런 시드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건강기능식품 어떤 쪽을 집중해서 좀 봐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주들을 좀 한번 집중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